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나누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경험을 모아 만든 한 편의 이야기이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공감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혜진이다. 혜진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 처음 몇 주는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근 후 혼자 숟가락만 들고 밥을 먹는 날들이 쌓이면서 외로움이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혜진은 문득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고 결심한다. 혜진의 첫 선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혜진은 동네 쿠킹 클래스에 등록한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는 매일 저녁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 은영과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 승민이 있었다. 시작은 레시피를 공유하는 소소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쿠킹 클래스에서 만난 소소한 대화가 혜진의 일상에 작은 불빛을 켠 것이다. 동시에 혜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눈을 돌렸다. 관심사 기반 모임에서 글을 쓰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온라인에서는 처음이라 용기 내기가 쉬웠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모든 만남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과는 생각 차이가 커서 멀어지기도 했고 어떤 만남은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서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혜진은 하나의 만남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친구를 찾는 과정은 연애를 찾거나 성과를 얻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이다. 공감은 단순히 같은 경험을 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자.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는 윤활유가 된다. 나는 왜 이 활동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상대의 말에서 작은 단서를 찾아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대화는 깊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 또 다른 주인공인 민수는 유학 생활을 하며 외로움에 시달렸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민수는 학교 동아리와 국제 학생 모임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오해도 있었지만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다 보니 어느새 다채로운 우정이 생겼다. 다양한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은 민수에게 유학 생활의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다. 민수의 경험이 말해주듯 친구를 만드는 일은 나만의 세계를 넓히는 일이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일이다.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작게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인사만 하고 끝내지 말고 다음 약속에 같이 가자고 제안해보라. 혹은 상대의 취미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보자. 진심이 느껴지면 상대도 그 마음을 받아준다. 또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처음에는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보다 플랫폼 내 메시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의 따뜻함은 다른 차원이다. 혜진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관계를 공고히 했다. 대면으로 만나 나누는 작은 표정 변화와 웃음은 친밀감을 급속히 높여준다. 한편 너무 많은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려다 보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으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도 현명하다.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관계는 주고받음이라는 사실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노력만 하면 지치기 쉽다. 상대가 주는 시간과 관심에도 감사하고 자신도 기꺼이 작은 호의를 베풀면서 관계는 건강하게 자란다. 예를 들어 식사 한 끼를 사거나 작은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감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우정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다. 빠른 친밀감을 기대하기보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자. 때로는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우정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관점을 배려할 때 갈등은 성장의 재료가 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정리하자.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라. 취미는 사람을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공통 관심사는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 둘째, 작은 모임이나 클래스에 꾸준히 참여해라. 일회성 만남보다 반복되는 접촉에서 친밀감이 싹튼다. 셋째, 대화할 때는 경청하고 질문하라. 진심 어린 관심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든다. 넷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오프라인에서 일정을 맞춰 실제로 만나보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 다섯째, 안전과 경계를 지켜라. 불편한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거리를 두어라. 여섯째, 한 친구의 기대기보다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라. 사람은 여러 종류의 친구와 함께할 때 균형 잡힌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작은 행동을 해보면 어느새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혜진과 민수의 이야기처럼 진짜 인연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한 작은 발걸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각자의 삶이 바쁠수록 사람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사실 그 연결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혼자라는 느낌에 지쳐 있다면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보자. 관심 있는 모임의 일정 하나를 확인하거나 메시지 한 통을 보내보자. 작은 용기가 쌓이면 삶의 풍성함이 달라진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